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부국제 30주년 상영작 읽어드리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전체 정말 상영작 있는 전체를 다 읽었고요. 프로그램은 오늘은 다루지 않을 겁니다. 프로그램은 각자의 취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상영작만 다룰 예정이고요. 그리고 상영작 중에서도 제가 다 읽어보고 괜찮다, 재밌어 보인다 싶은 것들 위주로 추려서 섹션별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의 시간표에 일정에 맞게끔 추가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꽤나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냥 배경음으로 틀어두시고 이렇게 같이 체크하면서 짜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회사에서 몰래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가도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출근하실 때나 퇴근하실 때 틀어놓고 이거 괜찮겠는데 싶은 상영작들을 좀 어디 메모장에 적어두시고 일정을 짜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선정을 했냐면, 일단 지금 뭐 베니스 영화제도 있고 티프도 있고 굉장히 많은 영화제 중인데, 거기서 화제가 되고 있는 애들, 그 다음에 저는 줄거리는 보통 잘 안 봐요. 그리고 소재도 그렇게 잘 안 봐서 이 감독의 뭔가 특이한 점이 있다던가, 아니면 이 영화의 특이한 점이 있다던가, 뭔가 부국제에서만 볼 수 있을 수 있겠다라는 애들도 몇 개 추려왔고요. 그래서 줄거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흥미로우시면은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대체로 제 취향일 것 같아서 일단은 제 취향대로 연공소 픽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보시죠. 자, 우선은 개폐막작, 말 그대로 개막작, 폐막작이죠. 이번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가 틀어지기로 했고, 이게 베니스 영화제에서 벌써 경쟁 부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금이고요. 저희 한국에서는 부국제 개막작이 최초 공개입니다. 러닝타임은 한 2시간 조금 넘고 로튼토마토 100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인스타 열기만 하면 지금 이 소식만 계속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개막작 다들 티켓팅 성공하셨나요? 하하, 저는 실패했답니다. 그리고 폐막작은 이번에 처음으로 경쟁 섹션이 생겼어요, 부국제에. 그래서 그 경쟁에서 우승한 작품을 틀어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작품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폐막작에 왠지 연예인들 많이 올 것 같아요. 그 배우들 상 받으러 오는 사람들 많을 것 같아서 그거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마지막 경쟁 우승작이 뭔지 모르고 예매하는 그런 재미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개막작, 폐막작은 좀 꼭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한 새로 생긴 경쟁 섹션이 30주년 기념으로 신설된 섹션이거든요. 그래서 대상, 감독상, 심사위원 특별상, 배우상, 예술공헌상 이렇게 5개 상을 준다고 해요. 그 경쟁 작품이 14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그중에 5가지 연공소 픽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녀라는 작품이고, 석이라는 감독의 작품인데요. 대만 영화고요. 일단 텍스트를 써주시는 게 있어요. 프로그램 노트라고. 근데 너무 글들을 잘 쓰셔가지고 진짜 다 보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좀 이건 꼭 봐야겠다 싶은 문장들을 제가 추려왔습니다. 이 중에서는 감성적인 화면과 미장센이라는 이 텍스트에 꽂혔고, 이게 또 대만 영화라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카테고리가 가족, 아동, 성장영화, 청춘, 여성 이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실현당한 사람들을 위한 7시 조찬 모임이라는 굉장히 긴 실사 1조라고 줄이려나? 하여튼 임선혜 감독님이 만든 한국 영화입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되는 것 같고, 주인공이 수지예요. 수지 영화 진짜 오랜만인데 수지가 주인공이고 소설 원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도 리메이크 원작 있고 사랑, 연애, 로맨스고 월드 프리미어, 그러니까 월드 프리미어는 전 세계 최초 공개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기대하는 거는 왼손잡이 미소녀라는 작품이고, 저스틴 감독님이 만든 성장 영화인데, 왜 기대를 했느냐? 션 베이커 감독이 공동 각본, 편집, 프로듀서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0주년 기념차 션 베이커가 내한을 하기도 하고요. 이 영화로 GV를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션 베이커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가족, 아동, 성장영화, 청춘, 여성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생각보다 저번에 그 아노라보다는 조금 더 아이에 치중한 뭔가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기대가 됩니다. 왠지 이것도 지금 상도 많이 받고 있어서 이번 경쟁 섹션에서 상을 받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은 지우러 가는 길이라는 영화고 유재인 감독님이 만든 한국 영화입니다. 이것도 1시간 반 정도 되는데, 이거는 제가 인스타에서 부국제 인스타를 봤는데 어떤 프로그래머님이 관객 반응이 궁금한 영화다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성장 영화고 여성 카테고리가 있고 이것도 월드 프리미어 작품입니다. 그 다음은 허락되지 않은 이라는 작품이고요. 하산 나제르 감독이고 이란 영화래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도 이란 작품을 꽤 봤는데 좋은 작품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제에서 이런 작품 틀어줄 때 한번 봐야겠다 싶었던 영화인데, 한 1시간 20분 정도 하고요. 텍스트는 영화를 만드는 영화를 넘어서 영화가 여전히 질문하고 저항할 수 있는 최후의 언어임을 증명한다. 이 코멘트가 너무 제 욕구를 끌어넘치게 해가지고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아동, 영화에 관한 영화, 정치, 인권노동, 사회, 그리고 월드 프리미어 개봉한 작품입니다. 나머지 경쟁 섹션은 한번 가서 확인해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이미지도 보고 그다음에 밑에 프로그램 노트도 읽어보고 줄거리는 최대한 안 읽어보려고 하거든요. 예고편도 안 보고. 그렇게 하면은 금방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삘이 딱 온다 하는 그 영화들이 있으면 체크를 해두시고 일정을 체크를 하고 시간표를 딱 짜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갈라 프레젠테이션 섹션인데, 이거는 좀 이제 유명한 거장 감독님들이 신작이나 화제작을 GV로 하는 그런 작품이고요. 총 4개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영공소 픽은 2개인데요. 우선 제 기대작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그저 사고였을 뿐입니다. 자파르 파나히 감독님, 또 이란 감독님이시거든요. 그냥 봐야 된다. 이거는 지금 칸 영화제 때부터 계속해서 언급이 있었던 영화고, It was an accident라는 영재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어로 잘 번역이 돼서 그저 사고였을 뿐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 받았고, 여행 로드무비, 범죄 폭력, 심리, 정치, 분노, 인권노동 수입이 된다고 해요. 이게 그린나래 미디어를 통해서 수입이 돼서 아마 곧 개봉을 하긴 할 건데, 저는 궁금해서 한번 부국제에서 먼저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기대작은 프랑켄슈타인이고요.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님 아시죠? 그 넷플릭스에 피노키오 작품이 있어요. 그 감독님이 만드신 작품인데, 괴수물의 대가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이 오랫동안 천착한 상상의 세계를 집대성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님이 GV로 오신다고 해요. 진짜 대박 아닙니까? 아마 티켓팅이 엄청 치열할 것 같고, 특이하게 프랑켄슈타인 19금이더라고요. 약간 잔인하려나 예상이 되고, 베니스 영화제 경쟁 섹션에 초청이 되셨고요. 리메이크 있고, 원작 있고, 분노 복수라고 합니다. 이것도 아마 개봉이 될까 싶긴 한데 수입이 아직 됐다는 소식을 못 들어서 최대한 부국제에서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라 프레젠테이션은 이렇게 2작품 골라봤고요. 다음에 아이콘 섹션은요, 거장들의 신작인데 33개의 작품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14개나 저의 기대작입니다. 꽤 많죠? 첫 번째는 두 검사라는 영화고요. 세르게이 로즈니차 감독님이시고, 프랑스 국가 그렇긴 한데, 내용이 약간 소련 공산 치하에서 고초를 겪은 물리학자 게오르기 데미도프의 중편을 각색했다. 그래서 인권노동 이야기이기도 하고 역사 전쟁이기도 하고, 칸 영화제 경쟁 프랑스와 살레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 작품이고요. 두 번째 작품은 드림스라는 작품이고, 미셸 프랑코 감독님의 작품입니다. 멕시코 영화인 것 같아요. 멕시코의 거장 미셸 프랑코의 9번째 영화라는 텍스트가 있어서 기대작으로 뽑았습니다. 얘는 베를린 영화제에서 경쟁 섹션에 초청이 됐어요. 그리고 수입이 된 걸 보니까 아무래도 정식 개봉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다음은 로스트버스라는 작품이고요. 폴 그린그래스 감독님이 만든 미국 영화입니다. 한 2시간 조금 넘네요. 2시간 10분인데 2018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배경으로 어린이 22명을 구조하기 위해 스쿨버스의 운전기사와 교사가 사투를 벌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저 이런 거 진짜 좋아해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 근데 토론토 영화제 스페셜 프레젠테이션 초청했고 19금이라고 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잔인할 것 같긴 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작품은 마르셸의 멋진 인생이라는 작품이고요. 칸 영화제 스페셜 스크리닝에 초청이 됐고 음악, 춤 관련된 작품이에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입니다. 네, 실뱅 쇼메 감독님이 만든 프랑스 영화고요. 한 1시간 반 정도인 것 같아요. 가끔씩 이렇게 부국제에서 애니메이션을 틀어줄 때가 있는데 좀 특이한 애니메이션이 많아서 보아도 괜찮다라는 애들이 꽤 있어요. 작년에는 그런 작품이 플로우였던 것 같고 이번에는 꽤 기대되는 애니메이션 작품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얘가 하나고요. 다음 마스터마인드라는 작품이고요. 칸 영화제 경쟁 섹션에 들어가 있는 저의 기대작입니다. 켈리 라이카트 감독님이 만든 미국 영화고 거의 2시간 영화인데요. 이분이 미국 독립영화계에서 가장 유명하시고 뭐 중요하다고 하세요. 그다음에 내용은 전형적인 남성성에 대한 풍자와 해체를 시도하는 동시에 실패한 가부장의 정서적 풍경을 탐구한다. 뭐 이렇다고 해요. 근데 제가 봤었던 이 스틸컷에 그 챌린저스에 나온 남자 배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봐야겠다 싶었던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화는 마젤란이라는 영화고요. 이거는 칸 영화제 칸 프리미어에 초청됐고 19금입니다. 여행, 로드무비, 뭐 모험, 범죄, 실화 바탕, 인권노동, 역사전쟁 뭐 이런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는데 굉장히 길어요. 2시간 40분짜리 영화고요. 어떤 내용이냐? 세계 일주 항해에 나선 페르디난드 마젤란의 탐험의 시간을 가장 날것의 것에 가깝게 재현한 필리핀의 거장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 문구들에서 오는 워딩들이 다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시간이 되면은 보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작품도 제가 아주 기대하는 작품인데 센티멘탈 밸류라는 작품이고요.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냥 봐야죠. 뭐 가족, 아동, 뭐 영화에 관한 영화, 예술, 예술가 뭐. 근데 이미 수입이 돼서 한국에 정식 개봉이 될 것 같기는 해요. 2시간 조금 넘는 영화고 제가 스틸컷을 봤는데 너무 딱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건 무조건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기대작으로 넣었습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작인데 시라트라는 작품이고요.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받았고요. 칸 영화제 사운드 트랙상 받았습니다. 뭐 여행, 로드무비, 심리, 음식, 술, 음악, 춤, 재난 뭔가 되게 카테고리가 이것저것 다 있길래 이런 영화가 있나 싶어가지고 넣었는데 이번에 찰란에서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올리베르 라시 감독님의 작품이고요. 프랑스 작품이고 거의 2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텍스트 중에 제가 제일 놀란 게 먼지를 날리며 질주하는 트럭들과 네오펑크 레이버들은 조지 밀러의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를 떠올리게 한다. 이걸 어떻게 안 봐요? 프로그램에서 선정 몇 달 동안 잊혀지지 않은 영화였다. 이걸 어떻게 안 봐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수입이 됐기 때문에 곧 조만간 극장에서 정식 개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시크릿 에이전트라는 영화였고요. 칸 영화제 감독상 받으셨고 칸 영화제 남우주연상을 받으셨다. 그럼 뭐다? 연기를 잘한다. 클레버 멘도사 필루 감독님의 영화고 와 이것도 길다. 한 2시간 40분 정도 되는 브라질 영화입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동시대 가장 중요한 남미 영화 감독으로 꼽을 수 있는 브라질의 클레베 멘도사 필루의 신작 필루 감독이 쌓아온 세계의 정점이다. 저는 필루 감독님을 처음 뵀지만 뭔가 이 남미의 아주 유명한 감독님이신 것 같고 시간이 되면은 보고 싶은 영화입니다. 다음 제이 켈리라는 영화고요. 베니스 영화제에서 경쟁 섹션에 초청이 된 기대작입니다. 노아 바움백 감독님의 영화고요. 미국 영화고 2시간 조금 넘습니다. 드디어 아는 이름이 나왔어요. 프란시스 하 감독님이시고 내용은 약간
중년의 위기를 맞은 한 남자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과거의 그림자와 마주하며 가족, 일, 사랑, 우정의 의미를 되새기는 경쾌하면서도 따뜻한 로드무비. 그냥 뭔가 딱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그 중년의 약간 노년의 신사분이 어떻게 뭐 여행을 하면서 뭐 마주치는 그런 따뜻한 여행 영화시다. 이런 느낌이고. 다음은 지브로라는 영화인데 베니스 영화제 비경쟁 섹션에 갔고 여행 영화입니다. 예, 대만 영화였고요. 차이밍양 감독님의 영화고 1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장편과 단편의 사이가 아닌가. 근데 이 영화가 다큐멘터리래요. 그리고 뭔가 좀 특이한 게 원어 대사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감독님의 요청에 따라서 한글과 영문 자막이 제공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뭔가 대만 여행하는 기분으로 볼 수 있으려나 싶어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거 진짜 기대하는 건데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 약간 그 짤이 자꾸 떠올라요. 맞아 맞아 브라자. 이거는 베니스 영화제 경쟁 섹션 초청이 됐고 이미 수입이 됐습니다. 한국에. 짐 자무시 감독님의 영화고요. 미국 영화입니다. 거의 2시간 정도 되는데 이거는 로튼토마토 100 받았어요. 근데 이게 그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게 미국, 아일랜드, 프랑스, 파리 이렇게 배경으로 해서 찍었다고 해요. 여기도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나오는데 케이트 블란쳇, 애덤 드라이버가 나옵니다. 케이트 블란쳇의 영화라니 안 볼 수가 없죠. 다음 영화는 프란츠 카프카라는 영화고요. 카프카 아시죠? 그 책 작가, 유명한 카프카 그 사람 내용이라고 하고 토론토 영화제 스페셜 프레젠테이션에 초청이 됐고 실화 바탕이고 예술가에 대한 이야기다. 아그네츠카 홀란드 감독이 만들었고요. 체코 영화입니다. 2시간짜리 영화고 카프카에 관한 영화이면서도 감독이 오랫동안 탐구한 이미지를 집대성한 프란츠 카프카라고 합니다.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 마지막 작품은 프랑스와 5종의 이방인이라는 작품입니다. 베니스 영화제 경쟁에 갔다 왔고 리메이크 원작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 연애, 로맨스. 프랑스와 5종이 만든 그러니까 자기 감독님이 이름인데 프랑스와 5종이 만든 이방인이다 이런 말이고 그 이방인 있잖아요.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 그 책을 각색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흑백 영화인 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뭔가 1950년대 알제리를 섬세하게 재현을 했다고 해서 이것도 굉장히 영상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되면 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아이콘이었고요. 자, 이제 오픈 시네마가 있는데 오픈 시네마는 진짜 작품성, 대중성 좋고 야외 극장 상영인 섹션입니다. 티켓팅 개빡세고요. 아주 낭만이 미쳤습니다. 제가 괴물 야외 상영 봤을 때 그 공기 잊지 못한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똑같고 플로우도 봤었는데 뭔가 영화보다 그 분위기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오픈 시네마는 근데 제가 이번에 8개 작품을 다 읽어봤는데 제 스타일인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하나. 바로 아르코라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제가 아까 전에 기대되는 애니메이션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거예요. 칸 영화제 스페셜 스크리닝을 갔다 와서 엄청 화제가 됐습니다. 뭐 SF 판타지, 모험, 성장 영화, 뭐 자연 뭐 이렇다고 하는데 근데 이미 판시네마에서 수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정식 개봉을 할 것 같고 우고 비엠 베누라는 감독님이 만든 프랑스 작품입니다. 1시간 20분 정도 되고요. 디즈니의 앤트맨 시리즈 작업에 참여한 프랑스 그래픽 노블 작가라고 하세요. 그분이 이제 뭔가 희망찬 메시지를 가득 담았다고 하고요. 제작자가 나탈리 포트만 그 배우 있잖아요. 그분이 제작자로 참여를 했대요. 뭔가 굉장히 자연에 도움이 되는 희망찬 메시지가 있는 내용이 아닐까. 그리고 스티커도 굉장히 컬러풀하고 예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기대하는 작품으로 꼽아봤고 사실 나머지 그 7작품은 뭐 일본 영화가 3개 있었고 그다음에 한국 영화가 2개 하나구나. 그다음에 퐁네프의 연인들이 보고 싶긴 한데 이게 옛날 1991년도 영화기는 하고 근데 그리고 너무 늦게 해서 제가 볼 수가 없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픈 시네마에서 폭래프의 연인들 혹은 탄현탈도 조금 기대가 되는 게 허광환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허광환이 군복무 후 첫 복귀작을 들고 부산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번에 GV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사람이 진짜 많을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짱구라고 배우 정우 있잖아요. 그분이 전작의 바람을 찍고 직접 각본을 쓰셔가지고 짱구라는 영화를 같이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픈 시네마가 있어서 오픈 시네마는 저는 부국제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꼭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그 다음에 미드나잇 패션 섹션입니다. 이거는 제가 저번에 말한 공포, SF, 컬트 영화예요. 그러니까 공포 영화를 세 작품을 내리보는 시간이고 밤 12시에 시작해서 아침 5시쯤 끝나는 영화입니다. 미드나잇 패션이 한 10작품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서 제가 가장 기대되는 3작품이 있거든요. 이거를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웨폰입니다. 잭 크래거 감독님이 만든 미국 영화고요. 2시간짜리 영화인데 신선하고 완성도 높은 공포 영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그래도 미국에서 이미 개봉이 돼 있는데 성적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공포 영화 잘 되는지 잘 모르겠어 나는. 근데 또 다들 막 신선하다 막 이 소리만 하니까 뭐 얼마나 어떻게 신선하길래 또 무서운데 봐야 되나 싶고. 그다음 작품은 프로텍터라는 영화고요. 이거는 월드 프리미어로 개봉이 됩니다. 여성, 분노, 복수, 범죄, 폭력, 19금 이런 영화인데 에드리언 그런버그라는 감독님이 만드셨고 이게 제작 국가가 미국, 한국인 거예요. 특이하게 보니까 이게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서 각본, 캐스팅, 제작, 배급 이거를 미국 현지 스태프들과 함께한 할리우드 제작 프로젝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저런 일들을 해서 미국 스태프들을 현지 스태프들이랑 같이 일을 해서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폭력을 초월한 근원적인 모성애로 강렬한 드라마가 완성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왜 공포 영화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좀 너무 잔인해서 그런가? 하여튼 그래서 이것도 좀 궁금해서 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마지막 기대 작품은 허니 돈트. 이거는 칸 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 갔다 왔고요. LGBTQ 플러스 영화고 심리, 미스터리, 코미디, 유머. 왜 기대작으로 뽑았냐? 마가렛 컬리가 나옵니다. 저의 최애 배우 마가렛 컬리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 다른 이유 없이 그냥 그거 이유 하나만으로 했고요. 근데 이번에 미드나잇 패션 1이 웹폰이랑 허니돈트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와 운명이다 싶었는데 시간표상 뭔가 다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나중에 정식 개봉하면 보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말한 애들은 다 정식 개봉이 될 거거든요. 허니돈트는 모르겠네요. 허니돈트 때문에라도 봐야 되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3개 추천을 드리고 싶고 다음은 비전이랑 아시아 영화의 창을 같이 가져왔어요. 이거는 비전은 한국 아시아의 최신 독립영화고 아시아 영화의 창은 아시아의 중견 감독, 신인 감독의 작품들입니다. 근데 제가 다 읽었거든요. 비전 23작품 읽었는데 제가 마음에 드는 영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비전 섹션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시고 줄거리를 한번 읽어보시고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대신에 아시아 영화의 창이 7작품인데 제가 거기서 4작품을 기대작으로 뽑아왔거든요. 그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대통령의 케이크. 이게 칸 영화제 감독주간 황금 카메라상 받았고요. 관객상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재미가 있고 보장이 된다 이런 느낌이고 역사, 전쟁, 가족, 아동, 여행 뭐 이런 카테고리가 있는데 하산 하디라는 감독님의 영화예요. 근데 이라크 영화라는 거예요. 이게 칸 영화제에 초청된 최초의 이라크 영화래요.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저도 이라크 영화를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이라크를 좀 공부할 수 있으려나 싶어서 이거를 기대작으로 뽑았고요. 다음은 르누아르라는 작품입니다. 칸 영화제 경쟁 갔다 왔고 카테고리는 가족, 아동, 성장영화, 여성 뭐 이런 내용이고 하야카와 치에 감독님의 영화고요. 일본 영화입니다. 딱 2시간짜리 영화고 텍스트에 뭐라고 써있냐면 르누아르는 소마이 신지의 세계와 느슨하게 공명하는 인상적인 성장 드라마다.
이 또 소마이 신지라는 이 텍스트에 꽂혀가지고 꽤나 그러면 늦었 영화가 될 텐데? 라는 생각에 왠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음 영화는 420의 연인이라는 영화고요. 토론토 영화제 스페셜 프레젠테이션에 초청이 됐고 사랑 연애, 그다음에 인권 노동 사회, 뭐 리언 레라는 베트남 감독님의 영화인데 2시간짜리거든요. 2시간 20분. 근데 여기 뭐라 써있냐면 한 폭의 로맨틱한 수채화를 연상시키는 이 작품의 백미. 근데 또 베트남에서 또 로맨스 이 조합 어떻게 참아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왠지 괜찮은 미장센이 괜찮은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마지막 기대작은 쓸모있는 귀신인데 요거 진짜 궁금해요. 이게 칸 영화제에서 비평가 주간에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너무 특이한 게 카테고리 부자야. LGBTQ 플러스 들어가 있고 범죄, 폭력, 사랑, 연애, SF 판타지, 종교, 코미디, 분노, 복수, 인권, 노동, 사회까지. 그러니까 거의 거기 있는 카테고리 다 갖다가 가지고 와 있더라고요. 라차품 분반차촉 감독님의 영화고 태국 영화입니다. 근데 태국이 또 은근히 그 약간 공포영화 이런 거 진짜 잘 만들잖아요. 그래갖고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장르조차 쉽게 규정할 수 없는 독창적이지만 관객을 놀라게 해줄 흡입력이 있는 데다가 칸 영화제 비평가 주간 부문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했다. 산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는 뭐 그런 작품이래요. 근데 이게 뭐지 코코 느낌이려나 싶은데 막 장르를 규정할 수 없다 그러고 이래서 뭔가 개 혼란이 올 것 같은 뭔가 그런 영화가 끌릴 때 보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시간표가 꽤나 쉽지 않아서 우선은 기대작으로 일단은 뽑아봤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한국 영화의 오늘이란 섹션이고요. 한국 영화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그런 섹션입니다. 총 10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기대작 1개 있더라고요. 1개가 대홍수라는 작품이었고요. 월드 프리미어, 그러니까 세계 최초 개봉을 하고 가족 아동, SF 판타지 재난 딱 뭔가 느낌이 오죠. 약간 옛날 해운대 뭐 아니면 뭐 디워였나?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한창 재난 영화 유행했을 때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일 것 같고 김병우 감독님이 만든 한국 영화입니다. 러닝타임 1시간 반 정도 되고요. 이게 운석 충돌이 돼가지고 남극 얼음이 녹아서 대홍수가 나는 영화래요. 뭔가 좀 근미래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파트까지 물에 잠겨버린다. 근데 이제 주인공이 김다미 씨예요. 그게 조금 흥미롭더라고요. 스피드컷을 딱 봤는데 뭔가 재밌겠는데? 싶은 느낌? 이 감독님은 예전에 더 테러 라이브 연출하신 그 감독님이시고요. 얼마 전에 전지적 독자 시점을 만든 감독님이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거는 정식 개봉이 될 것 같아가지고 시간표가 맞으면 여기서 보고 아니면은 정식 개봉하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월드 시네마랑 플래시 포워드 섹션을 같이 가져왔습니다. 이게 비아시아권, 그러니까 뭐 유럽, 미국 뭐 이런 사람들의 중견 작가나 신인 감독의 장편 영화인데 플래시 포워드는 관객 투표를 해서 포워드 관객상을 수상하는 그런 부문이라서 따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월드 시네마는 총 19개 중에 제가 9개나 기대작이어서 9개 기대작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결혼 피로연. 이거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윤여정 배우님 나오시는 미국 영화인데 썬댄스 영화제 프리미어로 개봉을 했고 LGBTQ 플러스 영화더라고요. 그리고 가족, 아동, 그 다음에 리메이크 원작이 있다. 사랑, 연애, 로맨스 약간 이런 느낌의 카테고리가 있고 앤드루 안 감독님인데 요거는 사실 저는 윤여정 배우님이 나온다고 해서 그냥 그거 이유 하나로 보러 가는 겁니다. 근데 개봉이 9월 24일이에요. 그럼 뭐냐? 부국제 끝나고 바로 개봉을 하겠다 이런 느낌이라서 굳이 부국제에서 볼 필요는 없으나 시간이 남으면 봐도 괜찮겠다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에는 그랑다르슈의 이름 없는 남자라는 영화고 이게 칸 영화제에서 주목할 만한 시선에 뽑혔거든요. 실화 바탕이고 예술가에 대한 예명입니다. 감독님이 스테판 데무스티에 감독님인데 이게 프랑스 영화거든요. 근데 왜 이걸 뽑았냐?
그랑다리슈가 파리의 명소래요. 그거를 설계한 건축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아, 여기가 챌린저스 배우 나오는 그 영화네요. 제가 챌린저스에서 봤던 그 배우가 나온 영화가 이겁니다. 그거 스틸컷 하나 보고 좀 기대가 돼서 가지고 왔던 영화예요. 그리고 프랑스 건축물에 관한 이야기 너무 흥미로운데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은 리틀 시스터라는 영화고 이게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 받았대요. 이게 뭐냐? 연기를 구경하고 가셔라 이런 거거든요. LGBTQ 플러스 영화고 사랑, 연애, 로맨스, 그다음에 성장 영화 느낌. 합시아 해지 감독님이시고요. 프랑스 영화고 약간 느낌이 대학에 입학한 뒤로 파티만은 여러 여성과 짧은 만남을 이어가는데 그중 누구에게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하하. 뭔가 굉장히 약간 미스테리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요거를 꼭 한번 시간이 맞으면 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물의 연대기라는 영화고요. 이거 진짜 기대작인 게 칸 영화제에서 주목할 만한 시선을 들었고 리메이크가 있어요. 그리고 카테고리에 에로 고수위가 있다. 여성. 근데 19금은 아니고요. 왜 기대작이냐? 감독이 크리스틴 스튜어트예요. 우리가 아는 크리스틴 스튜어트. 트와일라이트 뭐 이런 거 했던 배우 있잖아요. 그분의 첫 장편 데뷔작인데 이게 벌써 칸 영화제에서도 이미 되게 핫했고 해서 와 이걸 들여오셨네.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에세이 원작이 있어요. 물의 연대기라는. 그래서 그걸 영화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나면은 이 영화 보고 책 읽어봐도 좋을 것 같고 시간이 되면 이 물의 연대기는 꼭 봐보려고 해요. 다음은 사운드 오브 폴링인데요. 칸 영화제에서 경쟁 심사위원상을 받았습니다. 이미 기대가 되죠. 마샤 실린스키 감독님이고 독일 영화예요. 2시간 반 정도 됩니다. 올해 아트하우스로 꼽기에 모자람이 없는 작품. 사운드와 조명은 세공품을 다루듯 탁월한 설계를 했다. 미쳤지 않았습니까? 이 글씨만 봐도 진짜 너무 늦은 영화인 게 딱 느껴지고 이미 제목에서 사운드라고 이게 한 거조차 난 지금 소리에는 자신이 있다. 이게 효과음이든 음악이든 자신이 있다. 약간 이렇게 들려서 저한테는 이거를 꼭 보려고 해요. 그 다음 소년 하나 둘 셋이라는 영화고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퀴어 종려상을 받았습니다. 성장영화, 청춘, 인권노동, 사회 뭐 등등등의 카테고리가 있고 위베르 샤리엘이라는 감독님이 만든 프랑스 영화이고요. 1시간 50분 정도 되는 영화입니다. 그냥 스틸컷 봤는데 좀 막 되게 말썽쟁이들? 약간 비행 그런 느낌이 막 들고 비행 청소년? 어처구니 없는 일탈로 재판받고 궁지에 몰린 이들은 결국 핵폐기장 시설에서 일한다. 요 줄거리 한 줄 보고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끌고 왔습니다. 그 다음은 Sweet Sweet Heart라는 영화고요. 이거는 상을 꽤나 받았어요. 이탈리아 영화제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 받고 최우수 연기상 받고 도시 뭐 사랑 연애 로맨스 성장 영화 뭐라고는 하는데 감독님이 마르게리타 스팜피나토 감독님이시고요. 1시간 반 정도 됩니다. 근데 뭐라 써있냐면 마치 이탈리아에서 찍은 윤가은 감독의 영화를 보는 듯하다. 윤가은 감독과 이탈리아의 만남? 이거 어떻게 참죠?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윤가은 감독님의 약간 섬세한 연출과 영상미를 이탈리아에서 찍은 느낌이랄까? 그래서 뭔가 그런 영상미가 기대되기도 하고 따뜻한 시선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기대작으로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커런츠라는 영화고요. 토론토 영화제 플랫폼에 초청을 했고 산세바스티안 영화제 경쟁으로 초청이 됐었습니다. 요거는 밀라그로스 무멘탈레르 감독님의 영화고요. 스위스 영화래요. 너무 특이하죠? 1시간 반 정도 되고 이게 스틸컷을 봤는데 꽤나 좋더라고요. 약간 내용은 이 어머니가 귀국하기 전에 충동적으로 강물에 몸을 던졌는데 이상하게 평온함을 느낀 거예요. 근데 갑자기 딸의 얼굴이 떠올라서 밖으로 뛰쳐나왔대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물공포증이 생겼대요. 아니 어떻게 이런 각본을 쓰지? 뭔가 디테일하면서도 참신한 이 문장들이 저한테 기대를 줘가지고 이것도 기대작으로 뽑아왔습니다. 자, 다음 힌드의 목소리라는 영화인데
요거는 베니스 영화제 경쟁 섹션에 초청이 됐고 실화 바탕입니다. 그리고 인권, 역사, 가족 뭐 이런 느낌?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카우테르 벤하니아 감독님의 영화고요. 이게 지금 베니스 영화제에서 어쩔 수가 없다 이후로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영화고요. 어떤 내용이냐? 2024년 1월 29일 가자 지구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을 영화화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그 가자 전쟁 있잖아요. 그거를 영화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베니스 영화제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었고 막 기립박수도 엄청 오래 받은 영화더라고요. 아예 기자 회견장에서까지 기립박수를 받은 영화라고 해서 와씨 얼마나 잘 만들었길래 이러면서 좀 그리고 너무 이게 끝나지 않기도 했잖아요 전쟁이. 그래서 뭔가 현실성 시의성 때문에도 화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플래시 포워드 아까 제가 말한 이제 투표하는 그 영화 중에 12개 중에 3개를 가지고 왔고요. 첫 번째는 신비로운 플라밍고의 눈빛입니다. 이거는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대상. 19금이고 약간 음악, 춤 이런 장르더라고요. 심리, 그 다음에 사랑, 가족, 아동 이런 카테고리가 있고 디에고 세스페데스 감독님의 영화입니다. 110분이니까 한 1시간 50분 정도 되겠네요. 근데 엄청 퀴어 요소를 많이 넣은 영화 같더라고요. 읽어보니까 뭐 아름다운 트랜스젠더 카바레 아티스트 근데 이제 엄마예요. 그게 뭐 이런 식으로 엄마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도 좀 스틸컷도 괜찮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은 와일드 폭스라는 영화고요. 이것도 제 기대작인데 칸 영화제 감독 주간 최우수 유럽 영화상 받았고요. 어쩌고저쩌고 최우수 프랑스 영화상도 받았습니다. 발레리 카르누아 감독님의 영화고 약간 프랑스 영화에 가깝지 않을까. 1시간 반짜리 영화인데 복싱 얘기예요. 그래서 복싱의 에이스, 까미유 뭐 이런 느낌이고 딱 느낌이 오잖아요. 영화 그다음에 복싱 이런 거 섞이면은 성장 영화 뭐 그런 약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감동적인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상을 많이 받았나 싶어서 얘도 기대작으로 뽑았습니다. 마지막은 하나코리아라는 영화고요. 이거는 성장 영화, 그다음에 실화 바탕, 여성 인권 노동 이런 내용인데 이게 제목이 하나코리아잖아요. 근데 특이하게 덴마크 감독님이 만드셨더라고요. 프레드릭 쉘베르라는 감독님이신데 영화는 한 1시간 40분 정도 되는 영화고요. 프레드릭 쉘베르 감독의 첫 픽션 장편이다.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게 북한을 떠나서 남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여성을 연기한 배우가 김미나 배우예요. 너무 흥미로워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렇게 제가 섹션별로 다 지금 읽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프로그램이 꽤 많은데 프로그램 이번에 새로 생긴 거 중에 제일 기대가 되는 거는 아무래도 까르트 블랑슈라는 섹션이지 않을까. 요게 백지수표라는 뜻을 가진 불어인데 어떤 좀 핫하신 분들이 올해 영화제에서 뭘 보고 싶냐라고 했을 때 가지고 온 작품들이라 뭐 캐대언 만드신 매기강 감독님이 봉준호 감독의 괴물 뭐 이런 픽도 있고 손석희 전 아나운서 그다음에 JTBC를 다니셨던 지금 언론인이신 그래갖고 뭐 뜨거운 오후라는 영화 하시고 막 하여튼 이런 식으로 뭐 그 외에도 등등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것도 한번 보시면서 시간표 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저는 지금 시간표를 짜기는 짰는데 이거를 제가 티켓팅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거든요. 티켓팅을 잘 성공을 하면 하루에 한 4-5편? 3편에서 5편 정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대한 막 결혼 피로연 같이 곧 개봉하는 애들은 굳이 북제에서 안 봐도 되니까 좀 후순위로 미루고 최대한 미수입작 위주로 먼저 보고 제가 궁금한 애들을 먼저 보면서 또 개봉했을 때는 같이 개봉 시점에 따라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중에도 훌륭한 작품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한국 영화 단편 경쟁이라는 시간표가 있을 텐데 그거는 꼭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단편이라서 한 3개 정도를 연달아서 보여주거든요.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있었나? 짧아서 없었나? 하여튼 그랬는데 그걸 보면서 한국 영화는 지금 이런 흐름이 있구나. 그다음에 감독님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또 뭔가 내 스타일에 맞는 감독님을 찾을 수도 있고 이래서 한국 영화 단편 경쟁은 저는 하나도 안 읽어보고 시간표 맞는 거 중에 하나는 꼭 보러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간표를 중간중간 짜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막 너무 티켓팅 못했다고 막 실망하지 마시고 취소표가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오고 특히 아침 상영작은 진짜 취소표 잘 나와요. 저도 자주 취소해봐가지고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만약에 티켓팅을 잘 못했더라도 또 남은 영화 보면은 그거대로 또 재밌거든요. 그리고 뭐 부산 왔으니까 그냥 놀면 되고 그래서 다들 각자의 꿀팁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뭐 또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부국제 상영작 읽어드림은 끝났고요. 여러분들의 시간표도 궁금하니까 댓글에다가 써주시면은 제가 슬쩍슬쩍 훔쳐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표 잘 짜시고 티켓팅 꼭 성공하세요. 그러면 부국제에서 뵙겠습니다. 끝!